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자, 집합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었죠. 합집합,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교집합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집합, A의 여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 A 차집합 B를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계산하는 연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자, 교환 법칙은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똑같다. 이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A 합집합 B,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B 교집합 A. 얘도 자리 바꿔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A, B랑 겹쳐지는 게 똑같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요, 연산이 똑같아요. 합집합에서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하나, 뒤에 거부터 계산을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집합에서 앞에 거부터 교집합을 하거나 뒤에 거부터 교집합을 하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배 법칙은요, 얘는 연산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교집합, 합집합이죠. 이게 이제 결합하고 분배 법칙하고 보는 차이예요. 결합 법칙은 연산이 같아요. 근데 분배 법칙은 연산이 달라요. 말 그대로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요 A 합집합이 분배가 됩니다. A 합집합이 분배가 돼서 요걸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A 교집합이 분배가 돼서 A 교집합이 분배가 되고 B 합집합 C에서 합집합이 연결로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되게 잘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는 것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넘어가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눈치껏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보통 결합법칙에서 이거 괄호 안 쓰고 그냥 쓰기도 해요.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보면은요, 이거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자, A 집합은 여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여기에요. 비교집합 C, 비교집합 C는 여기고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합쳐지는 부분은 합집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요.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 색칠된 것과 여기 색칠된 거의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 그래서 똑같더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할 때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증명을 해 주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자, 얘도 똑같습니다. A 집합이 여기 있고요. B 합집합 C가 여기 있고요. 얘네들을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리고 A 교집합 B가요.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합쳐주면 두 개를 합쳐서 쓰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더라.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법칙 세 가지,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예제가 있어요.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2, 3, 4, A 교집합 C가 3, 6. 자, 요것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고 요거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최대한 이용해 줄 수 있으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연산이 달라요. 교집합, 합집합이에요. 얘를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해주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들어갔고 얘가 이제는 합집합으로 연결이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A 교집합 B가 여기서 2, 3, 4예요. 2, 3, 4. 2, 3, 4.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36이에요. 36. 36. 자, 합집합을 해주니까 이 합쳐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는 한 번 쓰고 2, 3, 4,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집합은 2, 3, 4, 6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한 예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입니다. 드모르간 이렇게 써요. 왠지 귀족 이름 같지 않나요? 드모르간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자 다음이 성립하고 이것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여집합이요 이렇게 각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집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합집합은요 교집합으로 되고요. 교집합은요 합집합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방법으로 바꿀 수 있으면 거꾸로도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얘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얘는 3개짜리도 돼요. 3개짜리도 여집합이 다 들어가면은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이게 드모르간 법칙. 자, 그러면은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는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부분이에요. 요 바깥쪽. 합집합을 뺀 나머지죠. 자, 그 다음에 요 찾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A를 뺀 나머지.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겹쳐지는 거. 겹쳐지는 부분이 요 바깥쪽에만 겹쳐지고 있어요. 요 바깥쪽에만 겹쳐지고 있죠, 색칠이. 그래서 일치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 우선 요거 A 교집합 B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교집합을 뺀 나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거 보입니다. 우변에 있는 거. A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그 다음에 B 여집합 B를 뺀 나머지. 자, 그러면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합쳐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만 빼고 다 합쳐서 쓸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일치하더라, 똑같더라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가 바로바로 떠올라서 계산할 때 써먹으면 좋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예제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얘를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에 자, 요거 여집합 빼낼 거예요. 여집합을 빼내면 A 여집합은 A가 되고 B 여집합은 B가 되고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얘는 A 교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 부분하고 합집합을 하겠대요.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 A, B, 그 다음에 전체. 보시면은 A 교집합 B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 다음에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빨간색 빼고 나머지 부분. 부분이 요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합쳐버리면은 전체 다 색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뭐 간단한 문제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필수 예제 9번이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이거 쭉 식으로 써내려갈 거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우선 바꿀 거는 차집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산 법칙하고 드모르간 법칙 요거 두 개 했는데
거기에서도 차집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부터 좀 바꿀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기에 A 차집합 B는 교집합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먼저 바꿀 거야, 요 차집합. 그러면은 바꾸게 되면은 A 교집합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집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A 교집합에 여집합이 들어갔으니까 A 여집합이고 B 여집합의 여집합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B가 되겠죠.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으로 괄호 풀어줄 거예요. 분배 법칙으로 괄호 풀어주면 A 교집합이 들어가서 A 교집합의 A 여집합, A 교집합의 B 하고 얘가 이제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 A와 A를 뺀 나머지하고 겹쳐지는 거는 없죠.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그냥 A 교집합 B죠. 그럼 A 교집합 B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하고 합쳐지면은 당연히 A 교집합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은 A 교집합 B가 된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 과정이 물 흐르듯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여기서도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될까 보면은 얘부터 바꾸는 거예요. 차집합. 왜? 우리가 앞에서 연산법칙, 교환결합분배, 드모르간 법칙, 차집합에 쓴 건 거의 없어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거의 대부분 썼잖아요. 그러니까 차집합을 또 바꿔요. 요걸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두 번째. 자, A 여집합의 합집합 바로 바꿀게요. B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여집합이 들어가고 할 거야. 드모르간 법칙으로. 그러면은 A 여집합 합집합에 B 여집합 되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 자, 그러면 합집합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거부터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환 법칙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꾸고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A 여집합과 A가 아닌 것과 A와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에서 B의 여집합 합치면은 B의 여집합이 겹쳐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하니까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교집합 다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이거 B차집합 뺄 수 없나요?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뺄 수 있는 건 합집합, 교집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집합도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막 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차집합부터 고쳐주면은 얘도 고쳐줘야 돼요. 차집합이 3개나 있죠. 자, 밑에다 써볼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한꺼번에 바꿀 거예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다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눈치껏 요 부분 보셔야죠. B 교집합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합집합. 연산이 다르죠. 그럼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분배 법칙 거꾸로. 자, 그래서 써보니까 교집합에 B의 교집합으로 뽑아내면은 앞에서는 A 여집합 남고 뒤에서는 A 남고 얘가 합집합으로 연결이 됐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여집합과 A를 합치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그죠? 전체 집합. 그럼 B하고 전체하고 겹쳐지는 거는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B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 거니까 B하고 B가 아닌 애하고 겹쳐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공집합이 된다.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요거는 정리 한번 해두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 법칙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는데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해놓고 뭐 나중에 같이 풀어보겠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해보고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10번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조금 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건데 눈치껏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경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볼 수 있나요? 아니,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볼 수 있어요. 자, 요걸로 보셔야 되겠죠. 합집합의 비례여집합. 합집합의 비례여집합.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교집합이잖아요. 그럼 뭐다? 분배법칙 거꾸로 가는 거. 그러면은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을 끄집어낸 거야. 그럼 앞에서는 A의 여집합이 남고 뒤에서는 A가 남고 교집합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러한 얘기죠. 여기에 교집합 A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생겼어요. A 여집합, 교집합 A예요. A가 아닌 애하고 A하고 겹쳐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의 교집합 A.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랑 B의 여집합하고는요, 합치면 B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 교집합 A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럼 자리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앞에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바꾸려고요. 자, 그럼 얘를 간단히 하면은 A 차집합 B가 나와요. 얘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야? A에서 B와 겹쳐지는 부분을 빼고 남는 걸 썼더니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 빠졌다는 얘기죠. A에서 B와 겹쳐지는 부분을 싹 다 날려버렸다 이러한 얘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표현 꼭 기억하세요. 얘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됐다 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필수예제 10번은 요거 별표 5개 칠게요.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연습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센스도 필요해요. 센스도 필요하고.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키포인트 잠깐 보고 할게요. 자, A 교집합 B가 A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 합집합 A. 자, 겹쳐져서 나오는 게 작은 애라고 그랬어.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겹쳐지는 게 작은 게 나오는 게 작은 거다. 합쳐서 나오는 게 큰 겁니다. 큰 겁니다. 합쳐서 나오는 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 A 차집합 B. A에서 B와 겹쳐지는 부분을 뺐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면은 다 빠진 거니까 A가 B에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체크 52번, 53번 요것도 과제입니다. 이거 꼭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특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수의 집합의 연산. 자, 이거는요. 배수의 집합의 연산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해요. 그냥 만들어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시험을 내려고 하면은요. 배수로 안 하고 약수의 집합의 연산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성질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조금 이해를 조금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자연수 KM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 AM, AN이라고 하자. 그럼 배수의 집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3, A3은 3의 배수의 집합이야.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가는 집합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M의 배수와 N의 배수가 겹쳐지는 게 AK가 나왔다. 그러면은 겹쳐지는 거니까 뭐 A2하고 A3하고 겹쳐지는 거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의 배수면서 동시에 N의 배수가 K입니다. K가 공통인 배수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MN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M의 배수와 N의 배수를 합집합을 해서 합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큰 거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그래서 얘가
AN을 포함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 AM, M 배수 안에 N의 배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N이 M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해 위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약수로 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이 1번, 2번 이 성질은 안 통하겠죠. 그죠? 그거까지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강 1번 밑에 문제.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 자, 얘는 합집합을 하는 거는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2의 배수하고요, 3의 배수하고 합쳐보세요. 숫자가 중구난방 막 나오죠. 2, 3, 4, 6,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규칙이 있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산을 보니까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거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려고 합니다. 분배 법칙을 하면은 A2 교집합 A4, A3 교집합 A4 하고 합집합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눈치껏 또 보셔야 돼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가 겹쳐지는 거. 자, 위에다 쭉 써볼게요. 2의 배수는요. 2, 4, 6, 8, 10, 12, 으악. 그 다음에 A4, 4의 배수. 4, 8, 12, 16, 20, 24, 으악. 그러면은 겹쳐지는 거. 교집합이니까 4, 8, 그 다음에 여기서 14, 10, 12, 뭐야, 4의 배수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얘기, A2 교집합 A4는 2와 4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A4가 나오고요. 합집합. 자, 뒤에는 3의 배수, 4의 배수 겹쳐지는 거는 12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2. 자, 그럼 4의 배수와 12의 배수가 겹쳐지는 거, 합쳐지는 건. 자, 4의 배수 여기 썼어요. 두 번째 줄에.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으악 가는데 얘네들이 다 4의 배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나오는 게 큰 거다. A4 요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얘는 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쳤어요. 그러면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6 이렇게 나오고 교집합. 뒤에 있는 거 보니까 9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합집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18의 배수가 9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의 배수가 더 커요. 얘가 더 다 먹고 있다는 얘기죠. 18의 배수를. 그러면 6의 배수, 9의 배수 교집합은 6의 배수면서 9의 배수, 동시에 9의 배수니까 6과 9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18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A 18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강 이론 요거 배수 연산의 집합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회 위주로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54번 과제로 남겨두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새롭게 약속된 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을요, 새롭게 문제 안에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무슨 기호입니까? 몰라요. 이거 기호 없고요. 그냥 A 연산 B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자, 얘를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A에서 B하고 겹쳐지는 거 빼고 남은 게 이쪽이고요. B차 집합 A는 B에서 A와 겹쳐진 거 빼고 남은 거. 이 부분이죠. 얘가 요것이구나 이거예요. 근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버린 거랑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차집합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대칭 차집합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에 불과합니다. 대칭 차집합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에 불과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중간고사 끝나고 잊으셔도 좋습니다.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외워두세요. 혹시나 나오면은 써먹을 수 있어요.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대칭 차집합은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똑같아져요. 그런데 그 증명하지 마시고요. 아,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중간고사 끝나고 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수능에 집합은 안 들어가요. 집합 범위가 안 들어가요. 물론 집합에 관련된 조건들은 나오겠죠. 조건들은 나오겠는데 대칭 차집합에 대한 조건을 수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 옛날 수능에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학년 때도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밑에 특강 1번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방금 전에 했던 대칭 차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은 자, 요거 볼게요. 자,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남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남은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A 여집합은 겹쳐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차집합 A 여, 합집합 A 여집합 차 A. A에서 A 여집합과 겹쳐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A예요. 그냥 뺄 것도 없다는 얘기야.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A 여집합에서 A랑 겹쳐지는 거 없어요. 뺄 것도 없기 때문에 A 여집합이 나오고요. A와 A 여집합을 합해버리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건 맞는 얘기죠. 기억은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전체차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차 전체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에서 공집합. 얘네들은 서로소 관계죠. 겹쳐지는 게 없죠. 그래서 전체 합집합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 나와요. 틀렸어요. 니은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차 공 합집합 공차 A 이렇게 되겠죠. A에서 공집합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A가 나오고요. 뒤에 거는 그냥 공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합집합을 해주니까 A와 아무것도 없는 애 합쳐지면은 A가 되겠죠. 디귿은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얘는 A차 A 합 A차 A 같은 거 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집합 이렇게 돼서 공집합이 되겠죠. 리을 옳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A차 전체 합집합 전체차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에서 전체 집합하고 겹쳐지는 건 A 전부가 다 겹쳐집니다. 그죠? 그럼 겹쳐지는 거 다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빼버리고 겹쳐지는 거 빼버리고 남는 건 여집합 부분이 남겠죠. A가 아닌 애들. 공집합과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해서 A 여집합이다. 미음도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55번 요거 과제로 남겨두는데 위에서는 선생님 세모였는데 얘는 세모가 아닌데요. 근데 왜 똑같아요?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세모로 약속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에 새롭게 정의된 집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과제로 남겨두고요.